재보궐선거 판이 좀 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의 재대결. 이거 뭐 지난 총선 이후에 모처럼 만의 재대결이다라는 언론들도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군수선거, 시장선, 군수선거 수준이라 별로 관심을 못 받을 줄 알았었는데 각 당의 당대표들이 현장에 내려가면서 투표 분위기를 독려하면서 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있고요. 전남 영광군수, 그리고 곡성군수,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있습니다. 이게 강화와 부산은 이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고, 당연히 뭐 영광하고 곡성은 진보가 강세이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다시 모처럼 선거에서 맞붙는데 2대2로 비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세우는 기사도 있고, 이게 영광과 곡성, 여기에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하나하나씩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군수선거인데 굉장히 판이 커졌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직접 보시기가 실망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정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제 윤희를 혼자가 금정을 위해 뛰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여러분을 발전을 위해서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뛸 겁니다. 하나만 좀 사주세요. 먹고 살거라. 한 개만 해. 하나만 더 주면서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이거를? 고구마도 고구마인데 표를 잘 찍어야 잘 살아요. 고구마 샀으니까 이제 잘 찍어요. 어머니 여기 홍보 좀 잘 부탁해요. 그래 언니. 살을 더 드셔야 돼요. 살 더 드시고 이렇게. 힘 조절이 안 되시는데 이게 맞추기가 이게 참 프로들 앞에서 그러기죠. 들어가겠습니다. 예. 나비효가 날갯짓을 영광에서 장현 후보가 당선이 되는 순간 호남 전체에 태풍이 불 것입니다. 단순히 영광 한 군데의 나비 날갯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각 당 대표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첫 선거이기도 하고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특히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이 신경전이 말이죠. 이게 치열합니다. 친구 정당이라고 했는데 신경전만 두고 보면 친구 사이 다 멀어진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특히 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두고서 말이죠. 조국당에서는 영광 뺏어오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절대 못 바뀐다라는 거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청담동 산다. 아이 저짝 후보 청담동 사는데 영광에 왜 나와? 라는 얘기. 그러자 조국당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폭력 사기 전과 2범이다. 전과 2범 대 청담동 산다. 라는 네거티브 치열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단일화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100% 여론조사, 조국혁신당은 선공개 토론, 서로 단일화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선거는 뭐 한동훈 대표 대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단일화도 안 되고 청담동 산다, 전과 2범이다. 이게 동네 선거라, 그렇죠? 군수 선거잖아요. 군수 선거라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쫙 퍼져요. 그렇죠. 아, 이 저짝 후보 청담동 사는데 여기는 왜 왔대야? 이거랑 저짝 후보는 정과 이범일이야. 이거랑 상당히 좀 치열한 네거티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궐선거고 군수선거고 동네 선거. 지역선거고 이렇다 보면 저런 이슈가 실제 유권자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영광 군수 선거를 놓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지도부 책임론이 번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선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연결되는 어떤 호남 민심의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조국 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이 그게 이 선거 소위 말하는 지민 비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라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투표로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유효하게 조국 혁신당을 의미 있는 호남 내 이정당 혹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다른 선택지로서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정도로 어떤 네거티브 공방까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선거 결과는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 내지 어떤 정치적 입지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이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두 개의 선거 그러니까 강화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특히 네.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 63%의 지지를 몰아준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힘은 살려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텃밭인 금정구청장이나 강화군수 하나의 선거라서라도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출마한 후보가 졌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한동훈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내부에서 또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친윤 세력들이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책임론을 강하게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사활이 걸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사이에 한 달 살이를 두고 호남 한 달 살이를 두고서도 호텔이다 뭐 아파트다 우리는 에어컨도 없다라는 살짝 유치하죠. 동의하셨어요? 유치한 설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정상진 조국혁신당 홍보위원장의 SNS는 영광호텔 한 달 살이, 영광 아파트 한 달 살이 같은 한 달 살이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며 뭐 저짝 호텔 산다 뭐 이런 저격을 소개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요 SNS에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영광 호텔살이 한다고 저격을 했네. 한 달 살이 하는데 아파트 없고 살림장만한 여러 가지 시간이 없었다. 인터넷 최저가는 아래 참고해 주시고 일주일 평균 4회 사는데 한 달 생활 계산되시겠죠? 라며 아파트 얻을 새 없었다. 라며 맞대응을 합니다. 자, 그러자 다시 조국혁신당 홍보위원장 대표는 방에 에어컨도 없는 아파트 전 호텔 이게 뭔 문제인가? 아직도 더운데 얼마나 고생일까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저보다 더위는 조금 더 타고 있다는 거 라며 에어컨도 없다. 자, 박성민 최고님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근데 저는 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제 추격자의 입장이라는 게 좀 분명해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 후보에 그렇게 자신이 있고 이 선거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저런 걸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면 사실은 되게 미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민주당에게 질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한 심리가 저는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게 어떤 여유 있는 포지션에서 하는 공격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결국에 우리는 큰 바다에서 만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도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인 세력으로의 발돋움보다는 민주당의 우군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선거운동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차별화를 하고 싶고 아무리 독자 노선을 걷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금도를 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봉합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오직 이제 선거에서 후보의 경쟁력, 본인 당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의 지원 사격 이동 경로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7일 인천 강화군, 그제 부산 금정, 다음 달 8일 전남 곡성. 당 대표 체제에서는 첫 번째 선거였군요, 오신환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비대위원장 할 때 어쨌든 총선을 진두지휘했지만 보궐선거와 갖는 의미가 뭐 기초단체장의 선거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갖는 의미가 꽤 크기 때문에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도 굉장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겉으로는 이제 우당, 뭐 과거에 이제 총선 때는 지역의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민 비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게 현실화돼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만약에 앞두고 있는데 내후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이 전체를 만약에 후보를 내게 되면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명을 뽑는 선거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서 박성민 최고 얘기했지만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사활을 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앞두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거의 동시에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리더십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로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선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